자, 오늘은 성안당 중학교 음악 2권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2권도 교과서에 있는 페이지를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8페이지 보시면 이런 악곡이 나오는데, 교과서에서 스윙이 나올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악곡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지금은 기출이었던 여기 기출에는 이거를 쓰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설명을 보시면 스윙 재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물도 나오고 오프비트라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겠네요. 여기 오프죠.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이고, 비트라고 하니 정박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의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윙 재즈가 4분의 4박자인데 일반적으로 강세가 원쓰리에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특히 클래식에서는, 그런데 이 스윙 재즈에서는 2-4에 떨어지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빅밴드라는 개념도 풀고 있고, 여기 리듬을 어떻게 연주하느냐, 그리고 강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은 안 나왔지만 초기 재즈는 뉴올리언즈 재즈라고 해요. 뉴올리언즈 재즈. 다음 여기 12페이지에 데니보이라는 제목의 악곡과 오른쪽에 있는 오 솔레미오, 이거 두 개는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교과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곡은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되겠죠. 다음 20페이지로 오시면 악곡이 하나 나오는데, 우선 여기 위에 나와 있네요. 느리게 표정을 담아 표현력 있게, 표현을 풍부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스프레시보.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이런 또 용어가 있네요. 포르타멘토, 음을 끌어올려서, 이거는 보통 이제 성악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기악곡에서 사용을 할 때는 글리산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글리산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뭐 표현이 되어 있죠. 다음 오른쪽으로 빠르기 말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나온 김에 한번 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0페이지에 남촌 악곡 유명하고, 다음 그리고 내려오시면은 이런 표시가 있죠. 몰토 리타르단도. 몰토는 더욱, 뭐 매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리타르를 시켜라. 다음에 또 아템포가 짝으로 나오고 있죠. 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또 가시면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몰토 여기 있죠. 매우. 그리고 여기 테누토 표시, 위에 이 짝대기 하나를 짧게 그어서 음을 충분히 끌어서 연주하라는 의미죠. 다음 24페이지에 슈베르트 송어가 나오네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는 반주가 보이고 있고, 자신의 이 예술가곡은 시에 피아노 반주가 붙은 성악곡이죠. 중요한 것은 피아노 오중주의 악기 구성이죠. 보편적으로 피아노에 뭐 현악 사중주가 붙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이올린 하나,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거기에 콘트라베이스가 붙게 되죠. 아래쪽으로 사진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음 30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재즈가 나오고 있는데, 초기 재즈는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는 단기음과 즉흥 연주가 특징이다. 단기음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프비트 강세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음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즉흥 연주도 대등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스윙 재즈가 발달하였다. 보통 딕시랜드를 이야기를 하죠. 빅밴드. 다음 1940년대에 이제 블루스와 R&B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도 이제 쭉쭉 나오는데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물론 재즈 자체가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깊게 나오기에는 너무 다른 내용들이 중요한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중심으로 재즈라는 것의 특징,
여기에 이제 오프비트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32페이지로 와볼게요. 진도아리랑이네요. 육자배기 톨이죠. 그래서 굳게 떠는 표시, 여기 꺾는 표시, 세마치 장단으로 되어 있고 매기고 받는 소리의 가사 첫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맨 아래에 보시면 세마치 장단으로 연주되지만 느리게 부를 때는 중몰이 장단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또 특징이 나오고 있죠. 다음 페이지에 강강수월래와 잦은 강강수월래, 그래서 긴 잦은 형식이죠. 육자배기 톨이이다. 중중몰이, 잦은몰이가 중간에 보이죠. 그래서 많이 보신 이 장단형 확인하시고 매기고 받는 소리의 위치도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받는 소리가. 다음 36에서 37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에 관한 악곡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멜로디가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보일 정도로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제목들 정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8페이지에 서도민요, 싸름이 나오고 있어요. 수신과 톨이네요. 중중몰이 장단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수신과 톨이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반수신과 톨이라고도 하는, 또는 남봉과 톨이라고도 하죠. 그 라도레미솔로 구성되는 것, 라도레미솔. 그래서 반수신과 톨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그 계면조 느낌이 난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황해도죠. 여기가 평안도. 다음 페이지에 수신가가 나오네요. 약산 봉온으로 가는 거. 여기 떠는 표시도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요.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수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금 수신가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악보가 없지만 우선은 이렇게 역금 수신가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국악의 형식에 관해서 요약을 하고 있죠. 악보까지 다 나오네요.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다음 40페이지에 제주민요죠. 이호도 사나 잦은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고,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래쪽이 받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 악기로 사용되는 생활도구이지만 악기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물건, 그리고 처음 나오네요. 용천검이라는 제주민요. 아래쪽으로 통속민요라고 말을 하고 있죠. 통속민요는 전문가에 의해서, 소리꾼에 의해서 전해진다. 다음 46페이지로 오시면 핸드벨이 또 처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거보다 아래쪽으로 이것만 조금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죠. 다음 48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피아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피아노는 피아노 포르테의 줄임말이고 챈발로가 표현하지 못한 샘여림을 표현한다. 크리스토포리가 만들었다. 1709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략 전 고전주의 정도 되겠네요. 바로크와 고전주의의 과도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피아노의 작동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해머가 현을 때려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반주 형태가 나오고 있죠. 먼저 밀집화음형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음영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여튼 이게 조금 더 특징에 가깝죠. 밀집화음형의. 그리고 분산화음은 흔히 우리 아르페지오라고 하는 것, 화음을 이렇게 펼쳐서 연주하는 경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알베르티형, 알베르티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치고 그 위로 반복적인 어떤 화음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밀집화음형과 분산화음형을 합쳐놓은 모습인 것 같죠. 다음 50페이지에 이제 오카리나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운지 방법이랑 운지법이 나오고 있고, 도까지는 그래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56페이지에 소금 나오고 있죠. 신라의 사면 삼죽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음역대를 낸다. 입김의 세기에 따라 저취, 평치, 역치를 낼 수 있다. 전부 다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이제 음역대를 확인할 차례네요. 임에서 중청 남까지 표기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단소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중에서 중청 중까지 보거나 중청 태까지 볼 수 있죠. 여기에 오늘은 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대금 같은 경우에는 소금보다 우선 한 옥타브 낮은 음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임이 되겠죠. 배임에서 중청, 보통 중청 황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5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해금이 처음 나오고 있네요. 고려 때 만들어진 악기이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왼손으로 두 개의 줄을 잡고 그 두 개의 줄은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몸쪽 안쪽이 중현이고 몸 바깥쪽이 유현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활을 잡고 있죠. 그래서 활로 마찰을 시켜서 연주하는 현악기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찰현악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조와 명칭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조금 간소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는 넘어가고 아래쪽으로 조율법을 볼게요. 우선 손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음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현을 긁고 있기 때문에 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연히 여기 장력이 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진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삼수변이 붙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유현과 중현이라는 두 줄의 간격은 5도이다. 5도인데 유현이 더 높아요. 그래서 유현이 중현보다 5도 높게 조율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뭐 이런 말도 있네요. 유현 같은 경우에는 중을 기점으로, 아까 이 모양에도 보시면 중 포지션이라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낮은 황은 위로, 손이 위로, 그리고 높은 황은 손이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중보문헌 비고에 나와 있는 재료에 따른 악기 분류가 나오네요. 다음 6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경기도 민요인 경기자진아리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멜로디가 보시면은 그 강원도의 정선아리랑의 멜로디와 동일하죠. 그래서 정선아리랑을 경기민요화 시켰다라고 하죠. 세마치 장단을 사용하고 있죠. 다음 62페이지에도 통영 개타령, 그래서 자진타령 장단이 나오고 있죠. 경상도 즉 동부민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또 이게 나오네요. 산조가야금의 조연, 그래서 청웅둥 당동진 땅지찡 칭쫑쨍 기출이었죠. 시름은 이거보다 완전 5도 아래 음이 난다. 다음 70페이지부터 이제 세계민요가 이렇게 나오는데, 쭉 가서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서요. 쭉 가서 73페이지까지는 악보 챙겨두는 느낌으로 저장을 해둘게요. 자, 그리고 74페이지로 오시면 오페라가 나오네요.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물론 뭐 아무도 잘 만들지 마라, 너무너무 네순도르마 유명한 악곡인데, 우리는 또 중국 민요 모리화를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소스테누토, 음을 늘려서 무겁게 연주하라.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 콘 아니마라는 단어가 있죠. 콘은 무엇을 가지고, 아니마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기 있게 라고 의역을 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알레그로와 완전 상반된 의미를 가지면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단어라서,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차라리 라르간도라고 읽으시면,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르간도는 점점 느리고 폭넓게 연주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포코는 조금씩이라는 의미. 다음 75페이지에 이제 오페라가 또 나오고 있죠. 르네상스 시대 때 고대 그리스 극을 재현하던 카메라타라는 모임. 다시 말해서 뭐 전통파죠, 말하자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일반적으로 모노디라고 하죠. 오페라의 기원이 되게 많은데 먼저 모노디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오페라 구성 요소가 나오죠. 서곡, 아리아. 서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아주 기악곡의 한 장르로 발전을 하게 되죠. 다음 76페이지부터는 이런 식으로 악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악곡들이니까 전부 다 어쩌면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곡이 되겠죠. 다음 장도 마찬가지 뭐 딱히 설명을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읽어보시고 악보를 눈에 익혀두셔야 하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악보를 보시면서 음악을 같이 들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76페이지까지요. 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 외워지진 않더라고요. 마치 이 암기를 위한 리스닝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나 봐요. 자, 그리고 82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판소리 5마당이 이렇게 줄거리와 함께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페이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눈대목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눈대목은 각 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대목들 있죠. 이런 것들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줄거리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85페이지에 이제 흥보가 중 돈과 쌀을 떨어내는 대목, 그래서 휘모리 장단으로 몰아친다. 기출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발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손이나 몸동작을 의미하죠. 다음에 추임새, 고수가 중간중간에 감탄사를 넣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이제 도섭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고 있죠. 장단 가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교하며 노래하는 부분이다. 즉 서양으로 치자면 카덴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그 프리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래쪽으로 소리북의 구조와 이게 치는 방법이 나와 있죠. 특히 여기 대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92페이지로 오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서음사 낭만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낭만은 개인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이죠. 그래서 개인의 표현, 살로 음악도 마찬가지 연관이 밀접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뭐 이런 다양한 장르들도 나왔다. 그래서 교향시라든지 뭐 판타지라든지 녹턴, 야상곡이죠. 예술 가곡이라든지 이러한 장르들가 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 베를리오즈, 고정악상, 표지음악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대표될 수 있는 키워드이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게 이제 바그너에서는 유도동기, 라이트 모티브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오른쪽으로 이제 뭐 리스트라든지 파가니니 이런 연주에 아주 능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르투오조라는 표현을 쓰죠. 비르투오조.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리스트의 표제음악인 교향시는 표제적인 성향의 단악장 관현악곡이죠. 그래서 훗날 바그너에게 영향을 끼쳤다.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오페라의 쉽게 말해서 약식으로 볼 수 있는 오페레타 명칭 하나만 기억하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바그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다른 악극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음악극이죠. 음악극은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유도동기라는 단어가 보이죠. 다음 아래쪽으로 러시아 5인조를 포함하여 여러 국민악파, 즉 민족주의 작곡가들이 나오고 있죠. 민족주의 작곡가를 골라봐라 라고 하는 게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름들은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인상주의 음악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드뷔시, 라벨. 다음 94페이지에 이제 쇼팽의 에튜드 3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볼게요. 렌토, 엄청 느리게인데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느리지는 않게 라는 의미가 되죠. 다음 아래쪽으로 포코, 조금씩, 피우, 더욱, 아니마토, 아까 보신 단어죠. 생기 있게. 그 다음에 맨 아래 템포 1인데
이거는 음악이 처음 시작한 그 템포로 돌아가라, 연주하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카포 아리아라는 표현이 있네요. ABA 다시 형식인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B 끝에 이제 다카포가 있죠. 다음 95페이지에 이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제1악장 엄청 유명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협주곡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카덴자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카덴자 같은 경우에는 기악, 성악 모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독주, 기악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악까지 포함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95페이지에 무소르스키 전람회의 그림이 나오면서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페이지라고 생각이 되네요. 중간중간에 프롬나드가 계속 보이고 있죠. 다음 그림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 프롬나드가 되죠. 프롬나드는 멜로디는 뭐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표제음악에 대한 개념이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9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드보르작 교향곡 신세계가 나오고 있네요. 맨 아래에 지금 알레그로 푸오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라.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잉글리시 호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동그랗게 생긴 거는 프렌치 호른이죠. 그래서 잉글리시 호른이 나오고 있고 오보에 계통이다. 그리고 굉장히 닮았죠. 다음 페이지에 드뷔시, 이번에는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나오고 있네요. 말라름의 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인상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술에서 가져온 사조 명칭이고 전반적으로 좀 모호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모호한 것의 음계적으로 쳤을 때는 온음음계, 이게 조금 그 조성이 조금 잘 안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온음음계 도레미 파샵 솔샵 라샵 도 이렇게 되면 온음음계가 되죠. 간격이 전부 온음으로만 이루어진. 다음 100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근대 음악이 나오죠.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의 감정 표현이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협화음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반음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대표되는 장르가 바로 표현주의라고 볼 수 있고 표현주의의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쇤베르크이죠. 다음에 아래쪽으로 스트라빈스키 나오면서 봄의 제전, 원시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악곡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스트라빈스키 같은 경우에는 발레 음악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쇤베르크는 이렇게 12음절, 여기에 이제 재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재즈 하면 아무래도 조지 거시인을 빼놓을 수가 없고 랩소디 인 블루라는 악곡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우리 잘 아는 브리트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 음악을 대표하는 사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쭉 보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 101페이지에 스트라빈스키 원시주의가 나오고 있죠. 강렬하고 야성적인 분위기를 낸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가 나오네요.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합창, 관현악을 띈 칸타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음 기법으로 작곡되었다. 쇤베르크 3기라고 볼 수 있죠. 2기가 무조음악이고 1기가 조성음악 시대이죠. 그래서 조성음악 시대 시기에서의 중요한 악곡이 정화된 밤 같은 경우, 또는 2기에서는 그거 있죠. 그 달올비, 달에 올린 삐에로.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12음 기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촉렬주의가 되죠.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12음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음의 어떤 려를 정해서, 그러니까 순서를 정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라는 1, 도는 3, 이런 식으로 정해서 2가 빠졌네. 솔이 2,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작곡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촉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음고뿐만이 아니라 음의 리듬이라든지 강세라든지 그런 것들도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 굉장히 더 복잡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대표되는 그 작곡가가 메시안,
뭐 블레즈 이런 작곡가들이 되죠. 그래서 다음 102페이지에 이제 현대음악이 나오죠. 소음 같은 것도 악곡으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전자음악도 성행을 하게 되죠. 특히 여기 있는 이 테이프에 녹음하고 라는 단어가 바로 구체 음악이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기출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라이히의 드러밍이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정형화된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해진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였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죠. 라일리라는 작곡가의 In C, 그래서 도라는 음만 가지고 작곡을 하게 되는 그런 음악도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 뮤지컬이라는 단어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뭐 이건 그냥 약간 가볍게 보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기출이죠. 얘가 이렇게 기출로 나왔었죠. 존 케이지 4분 33초 우연성 음악 또는 비결정성 음악이라고도 하죠.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이제 크세나키스라는 인물이 처음 또 나오네요. 악보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컴퓨터 음악이라는 것이 나온다. 중간에 있는 여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라는 요 약어는 그냥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기보다도 미디라는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6페이지로 오시면 조선시대의 음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묘제례악이라든지 악학개범, 성종이네요. 세종, 그리고 박연의 악, 맹사성의 향, 전부 다 기출이죠. 그리고 세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간복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조 때 지금 보시면 이 분이 세조인데 종묘제례악에 정대업과 보태평을 채택하여라. 그래서 사실 이 세종 때 사용된 정대업과 보태평은 회례악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조 10년에 이렇게 종묘제례악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세조라고 하면 오음약보를 또 빠뜨릴 수가 없고, 성종 같은 경우에는 악학개범을 빠뜨릴 수가 없죠. 맨 아래에 보시면 장학원이라고 나오네요. 굉장히 작게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기출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과 무용을 정제죠. 관장하던 기관이었다. 그래서 보시면 아악과 좌방은 아악을, 우방은 향악과 당악을 맡았다. 아당향이 다 나오고 있죠. 다음 10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여민락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던 성악곡이었는데 기악곡화되었고 관현 반주로 오음 음계를 사용한다. 지금 여기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은 20박, 갈라치는 20박으로 시작을 하고 4~7장은 10박이다. 그래서 빨라진다는 의미예요. 빠르게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여민락 같은 경우에는 7장으로 구성된 악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이런 말이 있죠. 목피리가 쇠능가락을 연주한다. 그래서 피리 선율에서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한 옥타브 높여서 연주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좀 뭔가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대치타가 나오네요. 임금의 행차나 군대가 행진할 때 사용하는 행악이고, 여기 악기 확인을 하시고 나발 나각은 교대로 연주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등채를 든 집박이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금이라 대치타 이렇게 또는 하랍신다까지 하고 나면 용고가 이렇게 리듬 시그널을 주고 시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허라금이라는 구호를 외치면 이제 중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타악기와 취악기라고 구분을 해서 악기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태평소 가락은 조금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표시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이라도 좀 태평소 가락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8페이지의 종묘제례악.
조선 여기서부터 내용들은 많이 했으니까 조금 다른 내용들을 볼게요. 보태평과 정대협을 세조 때에 수정 보완하여 종묘제례약으로 채택하였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1호이기도 하고 2001 유네스코이다. 우선 악,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는 노래하는 사람들 여기 있네요. 그리고 무는 여기죠. 일무, 팔일무라고 하고 지금 자세히 보니까 왼손에 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적을 들고 있네요. 그래서 보태평 지무를 추고 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방향이 여기가 신인을 모시고 있는 부분이네요. 어떤 그림은 여기가 보통 있는데 여기는 아래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북의 크기를 조금 비교해 볼게요. 여기가 등가죠. 그래서 좌고를 치고 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외울 때 이제 왕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무 큰 음향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비교적 작은 좌고를 치고 있다.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여기가 헌가죠. 헌가 같은 경우에는 진고를 연주한다. 아래에 있는 이 좌고는 이제 절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좌고라는 뜻은 이제 앉아있다, 앉아서 치는 북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박을 연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군데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위치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가 우리 그냥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것 같지만 얘가 중심이기 때문에 얘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동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보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우선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새벽계 아우후라고 시작하는 영신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문무와 무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무 같은 경우에는 왼손에 약, 오른손에 적이고 무무 같은 경우에는 앞줄에 목검, 앞 네 줄이 목검이고 뒷네 줄은 목창을 들고 있다. 다음 110페이지로 와볼게요. 조선 후기 음악인데 아무래도 이런 선비들의 풍요방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민속악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소리를 포함해서 신하위, 산조 여기 나와 있죠.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나오니까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을 내용들이죠. 그리고 111페이지를 보시면 영산회상이 나오네요. 선비들의 풍요음악이다. 그래서 원래 이런 곡이었는데 기악곡화되었고 무엇보다 형식은 한배에 따른 형식, 모음곡 형식. 그래서 이렇게 악곡 구성이 다 나오고 있죠. 9곡, 현악영산회상이 9곡이고 나머지는 하연도드리가 빠진 8곡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라는 것은 아래쪽으로 평조회상과 가닥영산회상을 말하죠. 현악영산회상 같은 경우에는 실내악 편성이죠. 그래서 가야금, 양금, 검은고, 그다음에 세피리, 단소까지 음량이 비교적 작은 악기들이 연주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현악기 중심으로 가는 이 구성을 줄풍류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평조회상을 보시면 현악영산회상을 사도 아래로 조옮김하였다. 그런데 사도 아래로 내리다 보면 그 국악기들의 음역대가 닿지 않아서 어떤 특정 음은 한 옥탑을 높여서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하연도들이는 이때부터는 빠지게 되죠. 여튼 그래서 평조회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피리를 사용한다. 세피리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향피리를 사용한다. 관악경산회상도 마찬가지. 거기에 지금 가야금 검은고도 그대로 있죠. 그 말인즉슨 관현악 곡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관악경산회상은 관악기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사면육각 편성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네요. 이를 우리는 이제 대풍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게 무용반주에 쓰일 경우에 사면육각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죠. 다음 112페이지에 시조와 가곡이 있어요. 시조와 가곡 같은 경우에 비교가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죠. 다른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좀 더 세세한 특징들 정말 많이 했으니까 생각하셔서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시나위가 나오는데 즉흥이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래서 합주와 독주를 번갈아 하는 즉흥적인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살포리춤 등 무용 반주로도 쓰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얘기죠. 무속 음악에 뿌리를 둔다. 그 특징적인 악기로 바로 징을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허튼가락이라는 뜻을 가진 산조, 산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뭔가 흐트러진 이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인데 굉장히 그 꾸밈음도 많고 화려하죠. 그래서 여튼 판소리와 시나위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시나위와 다르게 기악 독주곡이다. 그래서 아래 이렇게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가 나오는데 김죽파류의 시조가 되는 것은 김창조이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진양조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원래라기보다도 보통 일반적으로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갔던 게 지금 조금 형태가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지금 한 배에 따른 형식이라는 틀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산조는 시나위와 다르게 한 배에 따른 형식이다. 그리고 이 김창조류에서는 휘몰이라는 이 장단을 세산조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다음 114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근현대 음악인데 아무래도 이때는 서양의 그런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서양식 군악대 창설, 다음에 서양의 교육 학당도 세워지고 아래에 조선정학전습소라는 게 만들어져서 국악의 맥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대에서 최초로 국악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음악 교육 기관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지금까지도 있는 1951년 국립국악원이죠. 조선시대 때에는 이왕직 악부였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김기수님의 송광복이 나오고 있는데 국악 관현악의 초창기 대표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 원일님의 신뱃놀이가 나오네요. 우선 위에 악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한당 교재 2권 해봤고요. 성한당 교재들이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세광음악 출판사에서 나온 중학교 음악 1을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